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익숙한 음식들이 이제는 암 발생 위험을 최대 14%,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 6%까지 높일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 사실도 모른 채 매일 그 음식들을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라면 한 봉지, 편의점 샌드위치, 아니면 배달 도시락?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무언가를 입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마주하지만 환자분들이 그 진짜 원인을 거의 알아채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옛날 음식과 지금 음식.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흰쌀죽을 끓이시고 고등어 한 토막을 조리시고 된장에 찍어 먹는 데친 채소 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부제도 없고 인공 향료도 없고 번들거리는 비닐 포장도 없었습니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서 바로 사온 것들로 사전을 찾지 않아도 이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마트에 가서 아무 가공식품 하나를 집어 뒤에 붙은 라벨을 읽어보세요. 이력서만큼 긴 목록이 나올 겁니다. 30년 경력의 의사인 저조차도 구글을 찾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아질산 나트륨, 브롬산 칼륨, 이산화티타늄, 합성 유화제,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수십 가지 첨가물들이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가장 큰 변화는 음식에 무엇을 넣느냐만이 아니라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느냐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 농장에서 거대한 산업형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서 한 번에 한 번씩 손으로 직접 김치를 담그시던 것을 유통기한을 2년이나 늘리기 위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산업용 김치 공장으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지 않을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의 90% 이상이 대규모 산업형 농장에서 나옵니다. 이 닭들은 예전처럼 자연산 곡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 성장 촉진제가 포함된 사료를 먹습니다. 예전에는 닭 한 마리를 키우는데 3달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6주면 됩니다. 이것은 과학의 기적이 아닙니다. 호르몬과 성장 촉진제가 닭고기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닭고기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음식 속에 숨겨진 것들, 이제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느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목록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초가공식품, 즉 포장되어 바로 먹을 수 있고 데우거나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것들이 현대 한국인의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주일 회에서 2회 이상 가공식품을 소비하며 배달음식의 편리함으로 인해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이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시나요?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옥스퍼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거의 50만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루 식단에 초가공식품을 100g 더 추가할 때마다 라면 소봉지 하나 분량인 100g만으로도 고혈압 위험은 14.5%, 심혈관 질환 위험은 5.9%, 암 위험은 1.2%, 소화기 질환 위험은 19.5%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g에 불과합니다. 일반 라면 한 봉지는 약 120g입니다. 배달 볶음밥 한 그릇은 보통 300에서 400g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면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만들어낸 수치가 아닙니다. 거의 50만 명이 참여한 권위 있는 국제의학 저널에 실린 진짜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지 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가끔만 먹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식습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가공식품과 배달음식을 더 많이 소비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에게 우려스러운 경향으로 이 나이대에는 몸이 축적된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몸속에 독약 한 방울씩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너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위험한 식품 첨가물. 이제 그 조용한 적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인공색소, 벤조이트 보존제, 무칼로리 감미료, 합성 유화제, 이것들 모두 초가공식품에 들어있습니다. 무해하게 들리시나요? 음식을 더 예쁘게 보이게 하고 더 오래 보존하고 설탕 없이 더 달게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년 연구에서 인공아조색소와 벤조산나트륨 보존제가 어린이의 행동장애를 유발해 과잉행동, 집중력 저하, 행동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 성분들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이산화티타늄, 사탕과 과자 등 여러 제품에 흔히 들어있는 식품, 백색화제는 2022년 유럽연합에서 DNA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DNA 손상이 무슨 의미냐고요?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아직 유럽만큼 이 성분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를 가장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과 질산염은 소시지, 햄, 가공육에 흔히 들어있는데 고온에서 굽거나 볶을 때 니트로사민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되며 이것은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공식적으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1군이 무슨 의미냐고요? 담배, 비소와 같은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삼겹살집에서 맥주와 함께 즐겨 드시던 구운 소시지가 담배와 같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작은 술자리 한 번이 그토록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나요? 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이 성분들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아직도 식품에 들어있을까요? 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요? 답변이 더욱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예방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을 적용합니다. 어떤 성분의 잠재적 해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그 성분의 사용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고 편의는 그 다음입니다. 그것이 유럽이 이산화티타늄을 금지하고 인공색소를 제한하며 보존제를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곳에서는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식품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팀과 자금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허가된 성분을 회수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보통 수년이 걸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매일 그 성분들을 먹고 있습니다. 많은 첨가물들이 과학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던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허가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연구와 더 명확한 해악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를 취소하려면 시간과 압력,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 내내 일반 소비자들, 저의 환자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소비자 편에, 자신이 매일 먹는 것에 의해 모르는 사이에 영향받고 있는 분들 편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나,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죠? 다 독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겁먹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식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 권고사항들입니다. 첫째, 식품 라벨을 읽으세요. 성분에 읽기조차 힘든 화학 명칭이 가득하거나 5가지 이상의 첨가물이 들어있다면 주의하세요. 진짜 식품에는 복잡한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식품을 우선시하세요. 즉석 도시락 대신 현미밥, 바람이 귀리죽을 선택하세요. 포장식품 대신 고등어 조림, 두부찜, 채소국을 드세요. 마트에서 파는 포장 채소 대신 데친 채소나 나물 반찬을 드세요. 여러 번 정제한 혼합 식용유 대신 순수 참기름이나 카놀라유를 사용하세요. 셋째, 집에서 더 자주 요리하세요. 바쁜 생활 속에서 배달 음식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끼만 직접 요리해도 몸속에 들어가는 것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된장국에 흰 쌀밥, 나물 반찬 몇 가지, 생강 고등어 조림 한 토막, 김치 몇 조각, 단순하고 꾸밈 없고 첨가물이 없었습니다. 그 세대는 건강 보조식품이나 복잡한 약 없이도
건강하고 장수하셨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심장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건강과 에너지를 갖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녀분들, 형제자매, 친구들과 공유하여 모두 함께 알고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식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건강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추천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는 음식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삶과 질병 예방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의학 지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기 있겠습니다. 저는 이호성 원장입니다. 깨끗한 음식을 선택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